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4세로 높아졌는데 건강 수명은 70세에 불과합니다. 건강 수명 이후 겪어야 하는 14년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미리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85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대현입니다. 50년 넘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건강 장수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큰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다행히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노후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잡힌 운동과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운동과 활동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찾는 것입니다.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나이와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전신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등산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들기와 같은 근력 운동이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듭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세요. 하루에 몰아서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상 속 자연스러운 활동을 늘려보세요. 정원 가꾸기, 집안일, 산책과 같은 일상 활동이 정형화된 운동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의 노인들은 만보 걷기와 같은 정형화된 운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원 가꾸기, 가벼운 집안일, 이웃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몸을 고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고 송혜 선생님은 61세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하셨지요. 유명인이었지만 거창한 건강 비결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관리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KTX를 타고 전국을 다니셨죠.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 통증, 어지러움 등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 중 불편함이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운동의 비결은 무리하지 않는 규칙성에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균형 잡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송혜님은 장수하기도 하셨지만 건강 수명도 긴 편이셨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운전이나 일정 관리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정을 챙겼기에 저를 찾아오시는 어르신 환자분들께 송혜님 이야기를 곧잘 들려드리곤 합니다. 아들이 사고로 요절하고 본인도 암 치료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4세인데 반하여 건강 수명은 고작 70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약 14년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걷고 말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바로 건강 수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3가지 균형입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보다는 균형 잡힌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신체 건강만큼이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상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도, 저체중도 아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넷째, 적절한 수면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고독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이상 길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5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실천할수록 효과는 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건강이 나빠진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선택에 따라 건강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이 건강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사람과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면역력은 실제로 다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를 감사와 기대의 태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5% 낮고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평균 53%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노인 환자들 중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졌지만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 중 77세 이정미님은 이 습관을 통해 15년 동안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과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자기 암시와 사회적 교류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친구나 가족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습관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고 송혜님의 사례는 마음가짐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95세까지 유쾌한 유머와 긍정 마인드로 무대에 섰던 그는 대장암, 폐렴, 코로나까지 여러 건강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송혜님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본인의 암 투병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혜님은 좌절의 순간에도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그의 건강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긍정적 자기 암시는 뇌의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같은 질병을 가졌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는 그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장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관절이나 심장, 뇌 건강에는 신경을 쓰시지만 정작 우리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장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요즘 들어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기분, 에너지 수준, 면역력, 심지어 장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 환자들을 관찰해보니 대부분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이 망가진 환자들은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와 발효식품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단에 김치, 요구르트,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포함시키세요.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보고로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니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천천히 씹기입니다. 장도 일종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최적화됩니다. 또한 한 끼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력이 향상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3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 섭취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적당하게 잘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을 더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되어 소화와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복부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은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행복 호르몬의 생산량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우울증이 완화된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의 경고 신호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피부 트러블, 잦은 두통, 알레르기 반응 증가, 잦은 감기,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등이 있다면 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 건강은 일시적인 관리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무엇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장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49%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하는 환자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 자신만의 숙면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면이 불규칙한 환자들은 더 많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영향은 뇌에 미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숙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과 기상 시간 유지하기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며 이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취침 전 습관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약간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됩니다. 셋째,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낮 동안 충분한 햇빛을 쬐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 송혜님은 95세까지 놀라운 기억력을 유지하셨는데 이는 그의 수면 습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냉온용 목욕으로 몸의 피로를 풀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계에서도 드물게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수면 리듬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관된 루틴이 그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수면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뇌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자신만의 숙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을 만나야 건강도 웃는다고 합니다. 고독은 병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 동안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보다 수명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은퇴로 인한 직장 동료와의 단절,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외출 감소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대부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신뢰와 유대감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 지표를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좋은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모임은 일상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와 멘토링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멘토링 활동도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취미 동호회와 학습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 송혜님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도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편견이 없기에 낯선 사람이나 젊은 세대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지지는 심각한 질병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약이나 운동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정서적,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적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이 함께하겠습니다.